우리 그 단원고 학생이자 고 김동혁 군의 그 여동생입니다. 그 김혜원 양의 그 논찬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 4반 7번 김동혁 오빠 여동생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6년 전에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혼하셔서 아빠랑 오빠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었는데 엄마가 없는 부족함을 오빠랑 아빠가 이렇게 채워줬었는데 아빠가 일 끝나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롭고 슬프지만 오빠가 항상 곁에 있어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족함 속에서 익숙한 그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항상 제 곁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제가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한 가정 속에서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로 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구조를 하지 않고 구조를 막는 해경과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의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입니다. 한창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마음껏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야 할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제약을 받고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을 이렇게 나라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 등 마음껏 저희의 생각을 펼쳐야 하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딱 정해서 저희의 생각을 막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 학교가 더 즐겁다는 핀란드 학생들과 그리고 전 세계 행복지수가 1위라는 덴마크 등 이런 교육 선진국들 얘기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얘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에 바라는 내용인데 학교는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야 하는 저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이제 진도체육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진도체육관에서 일부 선생님들의 태도를 보았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존자 학생들도 있는데 생존자 학생들도 나가면서 열심히 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원고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학생들이 먼저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다 생각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생존하신 선생님 2분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 2분은 지금 부모님들의 연락조차도 받고 계시지도 않고,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세월호 참사 희생한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학생들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그동안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를 피하려고만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정말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스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학생인데,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과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일부러 대안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이 실망을 하게 되었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학교에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 바라는 내용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대로 최근에는
이제 생존자 학생들이 희생자 학생 교실에 갔었다고 하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생존자 학생들이 너무 놀랬던 게, 희생자 학생들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 희생자 학생들 교실 위에 올려져 있던 과자가 다 뜯어져 있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학생 3명이 이제 희생자 학생 교실에 들어갔었는데, 한 명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정말 많이 울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전에도 이제 생존 학생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유가족들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를 잘 맡으실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화가 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오셨어야 했는데, 그런 분이 저희 학교에 왔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가 올해 들어서 혁신학교로 발전한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동아리 시간이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는데, 그 시간에서 이제 외부 활동이나 또 외부 강사를 들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도 분명히 혁신학교로 만들고 학생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좀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였고, 또 이러므로 이제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고, 정부와 국회에게 구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오빠를 잃었습니다. 잃어서 이제 솔직히 그날 세월호 참사 때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해경이 이러므로 인해서 전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고 구조 작업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서는 저희 부모님의 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꼭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 또한도 그날 이제 제가 참사가 일어난 날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갔었는데 딱 처음에 이제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빠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서 그날 소풍 다녀오고 나서도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학교에 가서도 계속 믿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꼭 살아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다른 언니 오빠들도 꼭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꼭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 진도 체육관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생각나는 것은 커다란 화면 속에서 그 침몰하고 있는 장면과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사망자 수랑 생존자 수랑 실종자 수랑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나왔는데 생존자 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 수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것을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대체 왜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체 인형과 진상규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사 이후로도 저희 학생 안전교육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무능한 어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학생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국민들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말고도 다른 사고로 숨진 가족들도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하고 저희를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이제 선체 인형이나 특별법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대통령은 저희를 봐주지도 않고 저희에게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학생 안전 교육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이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도 이제 나왔는데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셨는데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나아가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고귀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저희 학생들도 교육감님들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을 때 저희도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 정도의 나이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저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 이래서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할 수 있기에 저희 청소년들도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는 투표 연령은 이제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만큼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구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줬습니다.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그 오빠, 동혁군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서 여전히 오늘 예원 학생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아픔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리하면 가만히 있어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교육에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많은 규제, 제약, 안 된다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여학생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정한 교육 선진국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와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쭉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힘내라고 위로의 박수 한 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